이제 파트 1, 파트 1, 숄더 스테빌리티와 바이오메카닉, 그리고 파트 2와 3, 어깨 관절에 대한 질환, 그리고 마지막 파트 4인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스터디를 한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인 피지오토크 코리아에서 공부를 복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를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를 보시겠습니다.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런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를 치료사가 적용을 해줄 때 저희가 이제 고려사항으로는 이 페인, 주로 환자분들은 페인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소프트 티슈 타이트니스와 어떠한 근육이 짧아졌는지를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밝혀내야 되고, 그리고 스파인 포스처와 스카플라 얼라이먼트도 인스펙션에서 저희가 봐야겠죠. 그리고 머슬에 대한 위크니스와 임발란스, 그리고 머슬에 대한 피로도를 봐야 되는데, 주로 근육에 대한 피로도가 있는 환자분들은 저희가 엔듀런스 트레이닝을 많이 하죠. 엔듀런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오랫동안 적용을 해줍니다. 팩터럴스 마이너가 만약에 짧아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칭을 적용을 하게 될 때, 아까 앞에서 근긴장도 검사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러한 DDX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스카플라 리트렉션을 한 상태에서 팩터럴스 마이너에 대한 스트레칭을 적용을 하면은 조금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홈 엑서사이즈로도 환자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의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압박을 했을 때 코라코이드에 대한 페인을 호소를 하면은 팩토럴스 마이너가 짧아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잡은 위치 그대로 에비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익스텐션 했을 때도 이러한 페인이 유지가 되면은 이는 팩토럴스 마이너가 아닌 바이셉스 머슬에 대한 양성 반응이다 라고 통증을 또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팩토럴스 마이너에 대한 스트레칭인데요. 주로 최신의 에비던스를 제공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코너 엑서사이즈, 벽에 팔을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트렁크를 로테이션 시켜서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시팅 매뉴얼로 앉은 상태에서 스카프라를 한 손으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 슈머러스 헤드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뒤쪽으로 밀면서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운 상태에서 등에 수건을 길게 깔아주고, 그 상태에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하방으로 눌러주는 스트레칭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매뉴얼 중에서 팩터럴스 마이너의 길이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스트레칭의 효과가 좋은 운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코너 엑서사이즈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엑서사이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저희가 팔을 고정을 벽에 시켰을 때 트렁크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쪽 팔이 아닌 양쪽에 대한 팩터럴스 마이너를 스트레칭 할 때는 양쪽을 고정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트렉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팩터럴스 마이너를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줄 때는 스카플라에 대한 리트렉션을 먼저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팩터럴스 마이너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보통 스카플라가 안테리어 티핑이 됐을 때 스카플라 디스키네시스 타입 1을 초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50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어깨 통증이 없는 50명을 대상으로 팩토럴리스 마이너의 길이와 움직임을 조사를 했을 때 팩토럴리스 마이너에 대한 길이가 짧은 환자분들이 포스테리어 티핑보다는 안테리어 티핑과 스카플라에 대한 익스터널 로테이션보다는 인터널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팩터라이즈 마이너의 길이가 스카플라의 디스키네지아의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러한 코너 엑서사이즈도 있을 수가 있고,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깔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아래로 하방으로 눌러주는 엑서사이즈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슬리퍼 스트레칭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너 엑서사이즈를 적용할 때는 이 팔의 각도가 90에서 120도, 그래서 안테리어 캡슐도 스트레칭 되는 이러한 위치로 만들어주고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팩터리스 머슬을 스트레칭할 때 이와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바이셉스 또한 스트레칭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GIRD라고 하는 포트레 캡슐이 타이트니스해져서 인터널 로테이션이 나오지 않을 때 이 누운 상태에서 슬리퍼 스트레칭을 적용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슬리퍼 스트레칭을 적용을 했을 때 통증이 만약에 호소가 되면은 절대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이 라체시모스 돌제에 대한 스트레칭을 보시겠습니다. 라체시모스 돌제 같은 경우에는 이 테레스 메이저와 간별 진단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문 모서리를 잡고 앉을 때 땡김이 느껴지면은 라치시무스 돌제에 대한 타이트니스를 유출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땡김이 없는데도 뭔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짐이 느껴지면은 테레스 메이저에 대한 타이트니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치시무스 돌제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은 이러한 짐볼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폼롤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폼롤러나 수건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적용을 해주면 좋은 이점이 라체시무스 돌지뿐만 아니라 테레스 메이저까지 같이 랭스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사진이 잘못되었는데 라체시무스 돌지를 이러한 자세에서 했을 때는 손바닥이 하늘 방향을 보게 한 상태에서 해야지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깨에 대한 움직임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라식 모빌리티 엑서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뉴얼적으로 핸즈온한 상태에서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림처럼 볼을 허리 뒤에 놓고 소라식에 대한 익스텐션을 적용을 해주는데, 이는 허리에 대한 로드티 커브를 잡아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폼롤러를 소라식 아래에 깔고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도 적용을 해주는데, 이는 소라식에 대한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여기는 팩터레스 마이너에 대한 스트레칭까지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엎드린 상태에서 트렁크를 로테이션해서 소라식에 대한 회전, 그리고 소라식에 대한 모빌리티를 향상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주로 임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 5번째 사진처럼 이러한 방법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상자의 서비컬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0분만 움직일 시에는 이 서비컬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번째 사진처럼 수월하시게 대한 모빌리티 엑서사이즈를 해줄 때는 이렇게 대상자에게 감싸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스카플라 이 코어 스타빌라이제이션에 대한 적용도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 그림은 사이드 플랭크를 적용해서 스카플라 코어에 대한 스타빌라이저 엑서사이즈를 적용한 사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환자분들에게 한 번씩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소라식에 대한 칼포시스가 숄더에 대한 ROM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숄더에 대한 페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소라식에 대한 모빌리티 엑서사이즈는 효과가 떨어지고, 숄더에 대한 LOM이 있거나 숄더 ROM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이 소라식에 대한 이런 모빌리티 엑서사이즈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테리어 틸팅 엑서사이즈인데, 저희가 아까 어깨 관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로어 트라페지우스 그리고 세라투스 안테리어를 강화시키고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은 스타빌라이저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백락킹 암 틸팅 이런 포테리어 틸팅한 상태에서 팔을 이러한 끈이나 고리에 걸고 위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는 세라투스 안테리어에 대한 활성도를 높여주고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렸을 때는 로어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활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로어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근력 강화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쓸 수 있겠죠. 월 푸시업 플러스도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어깨 통증 환자분들이나 그리고 임핀지먼트 신드롬 환자분들한테 자주 적용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월 푸시업 플러스를 했을 때 인터널 로테이션과 어버드 로테이션을 비교를 해보면은 인터널 로테이션이 증가됨을 볼 수가 있죠. 이 인터널 로테이션이 증가된다는 것은 임핀지먼트 신드롬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업 플러스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깨 질환 환자분들이 제일 초기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에 이러한 월 푸시업 플러스 엑서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액티비티 엑서사이즈로 주로 이 프레스업과 그리고 이런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자주 해주는데 아까 그 30에서 60도 또는 60에서 120도, 120에서 180도 동안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액티베이션이 팔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유지력만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도 팔이 들어 올렸을 때 로어 미들 트라페지우스랑 로어 세라투스 안테리어는 활성화가 돼야지 팔이 잘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은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 세라투스 안테리어 같은 스타빌라이저 머슬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높여주고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이니비션을 가져오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업과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KC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줄 때 우리가 미들 트라페지우스와 로어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라인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했을 때는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보다는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드날성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프론 익스텐션 시에는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가 먼저 활성화되기는 하지만 그 뒤에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활성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그 어깨 통증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 이 프론 자세에서 호리젠탈 에비덕션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썸업 한 상태죠. 썸업 한 상태에서 운동을 실시할 시에는 로어 미들 트라페지우스가 활성화되면서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이니비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C에 대한 운동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C 엑서사이즈를 저희가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를 저희는 쿨러 엑서사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쿨러 엑서사이즈를 할 때 가끔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 세라밴드의 길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세라밴드의 길이는 그 이니치얼 이 픽 토크를 위해서 밴드를 팔 길이보다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위치시키는 게 좋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할 때 주의할 사항은 에비덕션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끼고서 적용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을 해줄 시에는 이 배꼽까지 위치하도록 하는 게 좋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OKC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줬는데도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이니비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도 이상 다이나믹 허그 자세에서 뒤쪽으로 당겨주는 운동을 실시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손목에 있는 손목의 위치가
팔꿈치보다 조금 더 위로 향하게 적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다이나믹 허그 자세에서도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이니비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은 여기 5번째 그림처럼 이 로우로 법칙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팔꿈치를 피면서 뒤쪽으로 당겨주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우로 방법도 어퍼 트라페지우스에 대한 활성도가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은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론 자세에서 썸업으로 익스텐션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0도 에이비덕션, 그리고 마일드 앤 리턴 로테이션, 그리고 30도 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보조기를 착용하는 자세겠죠. 이러한 보조기를 착용하는 자세가 인체공학적으로 수프라스피너투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델토이드를 배제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30도 정도 팔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는 수프라스피너투스 이센트릭 컨트롤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줘도 되겠죠. 태스크를 주면서 적용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포테리어 캡슐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이랑 이 포테리어 캡슐 스트레칭 플러스 모빌라이제이션을 동시에 적용을 해주는 방법 중에서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중에 어느 게 더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 당연히 모빌라이제이션을 병행을 해줬을 때 더 효과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인페리어 글라이딩, 인페리어 모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인페리어 모빌라이제이션을 할 때 환자의 팔을 바깥쪽으로 트랙션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주는데 사실상 이 모빌라이제이션 되는 이 깊이 자체가 맥시멈이 6에서 7m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mm 이상은 절대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스포츠 소프트 티슈가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이 머슬에 대한 퍼포먼스가 떨어졌을 때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기능적으로 약화되는 근육과 짧아지는 근육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짧아지는 근육은 스트레칭 엑서사이즈와 모빌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해서 환자분들의 컨저베티브한 트리트먼트를 만들어주고, 약해지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테빌라이저 머슬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빌라이저 머슬 같은 경우에는 코 컨트랙션이나 리크루트먼트 엑서사이즈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타겟팅, 그리고 이 약화된 근육을 타겟팅해서 선택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머슬 스트렝스 엑서사이즈를 적용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들, 로어 트라페지우스, 세라투스 안테리어에 대한 근력 강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프라스피너투스 같은 퇴행성 근육은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를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카플라 디스키네지아에 대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채널 피지오토코 코리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강의이기 때문에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 대한 부분을 배제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 대한 부분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자료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터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